화이팅! 화이팅! 동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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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토론의 발제와 수정 토론 시간입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나인수 교수님 모셔서 인천 동구 녹지공간 현황과 유효공간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토론회는 지금 그 영상이 지금 두 분이 촬영하고 계세요. 우리 그 동구의회에서 우리 유영우 주사님이 촬영하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에녹부흥 TV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 예정입니다. 부장님 왜 저를 빤히 쳐다보세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나인수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나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송림플라자와 관련해서 유휴공업지역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참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이제 오게 된 이유는 사실 지난 여름에 구의회 오수연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의원님들이 이 동구의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했을 때 녹지 관련된 부분,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먼저 일깨워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여름에 저희 학생들하고 연구원들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동구의 녹지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구의 어떤 녹지 공간 또는 뭐 오픈 스페이스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열려 있는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그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걸 끝나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용역이 끝나고 나서 겨울이 됐는데 이제 이 송림플라자 이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 동구의 그 녹지 공간의 문제를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제가 오늘 여기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래서 주민들께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천 동구의 녹지가 뭐가 문제냐, 이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가 먼저 진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구청장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업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동구에 굉장히 많은 공업지역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까지 아마 담아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인천시는 사실 공원 녹지가 적지 않습니다. 인천시, 인천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다른 대도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또 1인당 공원 면적도 타 도시에 비해서 높게 나타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동구가 문제겠죠. 동구는 아시겠지만 중부에서도 약간 이렇게 밀려나 있고 또 나중에 서구나 이런 걸 다 떼어주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외가 된 지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업지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나중에 이제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공업지역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아마 지금의 환경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도 동구 같은 경우는 도시공간 녹지, 공업 및 녹지가 굉장히 적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녹지 조성률은 개소 대비 70.5%, 인천광역시는 굉장히 뭐 75%가 완충 녹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 완충 녹지란 거는 이제 용도 간의 버퍼 역할을 하는 서로 막아줄 수 있는 좀 이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공간이 이 동구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녹지보다는 다른 시설과의 어떤 격리를 하기 위한 녹지의 목표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부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연결 녹지라고 해서 도시 내 공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동구의 공원 대표적인 공원이 뭐 있나요? 아시는 공원들 뭐 있을까요? 화도진 공원이요, 소년들린공원, 인천교에 그 유수지 있는 부분, 그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공원들을 가실 때마다 느낄 것 같아요. 공원이라는 게 그 장소를 방문할 때 되도록 내가 산책로를 따라서 이렇게 안락하게 길을 걷다 보면 공원이 나타나고, 여러분들 송도나 뭐 새로 생긴 청라나 이런 데 새로 생긴 도시를 가보면 자연스럽게 집 앞에서 나왔을 때 화단을 만나고요. 화단에서 산책로를 만나게 되고 산책로에서 자전거 도로나 보행자 도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큰 공원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연결 녹지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예요. 녹지라는 것도 반드시 네트워크, 서로 간에 긴밀한 연관을 지어야 된다. 공원을 저쪽에 떨어져 있는 공원을 그냥 지루한 길을 건너서 차를 타고 이동하고 이런 것보다는
공원이 굉장히 나와 이렇게 밀접하게 위치해 있으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 녹지가 굉장히 적다는 건 그만큼 공원이 약간 독립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소외적으로 고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군의 녹지는 말씀드린 대로 9개소 아까 그 구천형이 말씀하셨는데 녹지가 동구의 총 11% 정도라고 하면 낮은 수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도시 같은 경우는 30%까지 되는 도시들이 많이 있고요. 그 일반적인 기성 도시들도 20% 정도는 내외 정도는 녹지를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포함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녹지가 적은 그런 측면에서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동구의 녹지라고 하면은 송림동에 위치해 있다고 송림동에 대부분 편중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인천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교는 사실은 뭐 유수지여 가지고 우리가 뭐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의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의 면적은 많이 잡아먹고 있지만 실제로 공원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동구는 인천의 녹지 지역이 대부분 인천은 섬도 많고 바다도 많고 산도 많아요. 근데 단지 그게 동구와는 조금 관계가 없다는 게 문제죠. 계양산도 있고 문학산도 있고 뭐 바다도 많고 한데 그게 굉장히 동구의 바닷가 하면은 뭐 북성항이나 뭐 북항이나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랑은 거리가 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동구의 경우에는 개소 면적에서 굉장히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동군의 소공원은 8개소 뭐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교를 비롯해서 이쪽에 이제 편충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동군의 근린공원, 문화공원 이런 것들은 뭐 골고루 퍼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절대적인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다. 아까 말씀하신 화도진공원, 송영근린공원, 동인천 북광장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오픈 스페이스라고 할 만한 그 대규모 정보인 것 같아요. 동구를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얘기는 공원 녹지가 단순히 나무만 심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도시 환경을 구성하는 생활 환경으로서 인식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여가 복합 공간, 가서 놀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적극적인 공원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름에 그 가장 나무가 많이 자랐을 때 동구를 살펴봤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하면 동구의 녹지가 가장 번성했을 때를 저희가 관찰한 게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구청 부분이 있고요. 송림 로터리나 뭐 동산로 벚꽃대로 있는 쪽, 교육청 부지나 주공아파트, 송림 주공아파트 있는 쪽, LH 인천 브리스힐 뭐 상가 건물 쪽, 또 송영 근린공원, 솔빛 주공아파트, 동인천 북광장, 배다리 헌책방에서 동구의 대표적인 지역들을 저희가 학생들하고 같이 쭉 돌아보면서 동구의 녹지가 생각보다 피부에 이렇게 닿는 측면에서 피부와 맞닿는 이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험해봤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크게 8가지 점에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의 어떤 부분에 어떤 녹지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가, 또 인도, 그리고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공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또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들, 또 일반 주택 부분들, 공원이나 광장이나 공장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녹지와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녹지 현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면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 동네 인근인데요. 보시면은 가로수가 여름에 한창 자랄 건데도 이제 아무래도 전정을 많이 하고 줄기나 가위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무가 좀 앙상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가 좀 부족한 부분들, 녹시율이라고 해서 녹지 공간도 있지만 내가 눈에서 바라보는 녹지의 면적을 녹시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녹시율이 낮다는 건 피부로 느끼는 녹지의 면적이 그만큼 작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눈으로 봤을 때 가로수도 있고 화단도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고 해야 되는데 이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녹시율이라는 것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녹시율이라는 자료를 저희가 녹지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녹시율 부분이 이제 가로수가 부족하고 양측 녹시율이 불균형하다든가 가로수의 간격이 이제 일정치 않다거나 잘 아시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걸어다니는 공간들입니다. 화단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비교적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상가 앞에서 또 열심히 화분이나 이런 걸 갖다 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께서도. 녹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화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성해서 그런 공간들을 좀 확보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요.
예, 이제 동인천 북광장이나 동인천 양키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그런 것들이 적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조경과에서 많이 구청에서도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예산도 뭐 만만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로수 화단이나 이런 부분들, 또 단독주택지 이면도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녹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죠. 여러분들 주차하기도 힘들 정도로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녹지나 뭐 공원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 바로 이면도로, 여러분들 일반 주택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나대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는데, 나대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좀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방치가 되고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되도록 뭐 이런 펜스라든가 재개발 지역 뭐 잘 아시겠지만 골목길에 좁은 도로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재개발 지역은 건물 다 철거해 버리다 보니까 그 앞에 이제 펜스 옆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차갑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도 발견이 되고요. 단독주택지의 녹화 부족 문제, 도로와 녹화, 지금 뭐 주차도 제대로 할 공간이 없다 보니 당연히 나무나 식물, 화단 이런 것들은 더 모자라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파트 단지는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물론 기대는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무들도 많이 심었고 녹지나 잔디밭이나 이런 것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이제 단지 앞에 있는 부분들, 단지 내 앞 상가에 있는 부분들, 또 단지 옆에 있는 나대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할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구 하면은 아까 송영 근린공원 말씀하셨는데 경사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경사진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송영 근린공원이 면적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잘 쓰이지 않거나 조금 방문하기 어려운 이유는 경사가 굉장히 심한, 원래 거기가 이제 수도국산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요. 거기 외에도 굉장히 경사가 심한 곳들이 아파트 단지에도 많죠. 재개발한 단지들이 주로 이 산등성이에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당연히 경사지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다 보면 절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옹벽이 이제 생기기 마련이죠. 옹벽이 생기다 보니까 옹벽에는 당연히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이제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조금 차가운 느낌을 주고 공원 녹지의 성격을 할 수 없는, 일부는 담쟁이나 뭐 이런 나무들을 심어놓기 해서 좀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옹벽 형성으로 대부분 녹화가 부족한 부분이 좀 경관상에도 좋지 않은 부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처음에 조성해놓고 나면 아파트 단지가 이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나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말라서 죽거나 풀밭들이 좀 이렇게 나대지가처럼 이렇게 노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은 너무 울창하게 자라버려가지고 밀림처럼 이렇게 방치되는 것도 그것도 방치고요. 또 풀이 안 자라가지고 나대지로 이렇게 토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도 나대지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조경이라는 게 그만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원 및 녹지를 관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쉽지 않다는 걸 저희가 느끼는 게, 방치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밀림처럼 돼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돼서도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관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 입구에다가 이제 운동시설들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수도국산 가는 길도 이제 보면 뭐 재개발한다고 아파트 펜스를 쳐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수도국산 인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리의 문제들, 바닥 포장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그리고 동인천 북광장은 여러 차례 뭐 얘기들이 있어 왔는데 사실 지금은 나무가 하나도 없이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구청에서는 전략적으로 거기 이제 예전에 노숙자 문제도 많이 있었고 뭐 이제 나무를 많이 심다 보면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아예 이렇게 나무를 배제하고, 또 가끔가다 큰 행사를 하잖아요. 화도진 축제 할 때 보면 거기다가 이렇게 저희가 여름에 제가 동인천 그 축제를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축제 할 때마다 큰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나무를 많이 심다 보면 그게 공간들이 작게 쪼개지는, 어떻게 보면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여름철에 떼약볕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나무가 아예 안 심어져 있는 것도 조금은 고민할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업지역 문제죠. 공장 쪽은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삭막하고 예, 가로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분위기를 더 삭막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전혀 걷지 않는 뭐 그런 공간들이 이제 예, 펼쳐지고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장 경계부는 이제 공장들마다 다 울타리, 당연히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행 가로와 이게 단절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요즘 최근에 공장들을 지을 때는 그런 부분도 담장 녹화나 벽면 녹화나 뭐 바닥 녹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고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공원 입구 지역이나 뭐 이런 것들, 공원 접근성 좋아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횡단보도 요즘 이제 횡단보도에 이렇게 예, 차량막들을 많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이제 개선되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지 않은 부분들도 여전히 관찰되고 있어서 예, 횡단보도의 그늘 문제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가 이 상황들이 저희가 이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비포 앤 애프터로 했을 때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는가 이 얘기를 잠깐 드리고 나서 송림프라자 얘기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사용하고 있는 지금 네, 동산도 부근에 뭐그 LH 부지인가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장기간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그런 부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지는 사실은 어차피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거면 단기간에 이렇게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인데요. 그럴 것 같으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굉장히 큰 면적인데 이 공간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공허민 녹지 차원에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했을 때 다른 곳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대구도 답사를 가보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가면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 시설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온실, 예,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온실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상점과 앞에 이제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좀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구청에서 또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아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면도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주차할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협소한 부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조경,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펜스만 쳐져가지고 굉장히 삭막한 공간들이 있는데 그 펜스의 디자인도 요즘 많이 신경 쓰잖아요. 펜스의 색감이나 거기다가 무슨 그림을 그려주고 해서 사람들한테 좀 따뜻한 느낌을 주도록 공사 기간이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걸린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 보행자들이나 주민들한테 조금 더 주민 친화적인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택가 내부에 녹지 공간이 굉장히 모자라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녹화나 건물의 인면 녹화나 화단 배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녹시율이 높았을 때는 확실히 분위기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사람들한테 보행자들은 편안해지는 그런 공간들이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녹시율이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동산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울창한 나무들을 이렇게 관목들을 잘 심어놔가지고 저희가 볼 때 시각적으로도 녹지가 굉장히 많이 확보된 것들을 이 전에 파크 프로젝트보다 조금 나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옹벽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그 옹벽들도 녹화 작업을 거친다면 조금 더 삭막한 느낌을 지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이렇게 관리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잔디나 이런 것들이 있고 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한테 좀 방치되는 공간처럼 되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공간들도 당연히 조금 더 관리가 된다면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원 입구 부분에 이제 운동시설들이 놓여있는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 같은 데 가보면 이 담장에도 담장이 덕분이나 벽면 녹화를 많이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펜스인 걸 잘 느끼지 못하게끔 많이 이렇게 장치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녹지 공간이나 공원 녹지를 조금 더 확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과거에는 공장지대,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라고 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 삼성이 예전에 제일모직 할 때 방직 공장이 대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구는 그 제일모직이 있던 방직 공장을 굉장히 소중한 자기들 삼성의 뿌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완전히 방직 공장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을 하고요. 거기를 뭘로 쓸 것인가 했을 때 창조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창업 또는 뭐 시금 업종, 뭐 카페, 세미나, 뭐 여러 가지 다목적 용도로 탈바꿈 시키는 게 삼성 창조 캠퍼스라고 하는데요. 그 공간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공업 및 녹지더라고요. 그 넓은 공간을 채우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고 비워놓는 데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공업 및 녹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원래 있던 공장 굴뚝 보이시죠? 공장 굴뚝을 그대로 살려놓고요. 공장 굴뚝이 있지만 전혀 삭막하지 않게끔 주변을 이렇게 뭐 노천 광장이라든가 공업 및 녹지라든가 이런 걸로 관리를 해서 상당히 좀 넓은 광장의 스페이스를 이렇게 관리를 해준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구 사람들한테 굉장히 즐겨 찾는 곳 중에 하나, 또 언론에도 굉장히 알려져 있고, 저희가 인천에서 대구로 방문할 정도로 삼성 창조 캠퍼스가 관광객들한테도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인천 북광장 같은 걸 보면서 조금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했고요. 공장 인면이 뭐 그대로 드러나는 바람에 굉장히 좀 삭막함을 더하는 것들,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로수나 이런 것들, 완충 녹지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공장의 어떤 차가운 뭐 이런 인면들과 뭐 메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느낌으로 뭐 극복해 볼 수가 있을까 했을 때, 현대 인프라코 주변에 가보니까 나름 조성을 깔끔하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뭐 이것도 부족하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런 공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발전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오늘 토론의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동구에 공업 및 녹지가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 어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다음에 그러면 유휴공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유휴공간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도시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활용도가 낮거나 쓰이지 않는, 제대로 쓰이지 않는, 유휴, 있으나 잘 쓰이지 않는, 사실 뭐 개점 휴업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있지만 잘 쓰이지 않는, 그래서 활용도가 낮거나 적합하게 쓰이지 않는 모든 공간을 말하고요. 도심 확장이나 도시계획에 따른 대규모 이동, 이전적지라고 말하는 것들 있죠. 도시 환경 변화에 따라 생겨난 빈 건축물이나 공간을 이제 유휴 공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유휴 공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너무 오래 놔둬가지고 방치돼 버린 것들, 낡고 못 쓰게 된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아예 이용을 안 하고 있었던 공간, 미이용 공간. 그 다음에 저이용 공간은 덜 이용하는 공간. 이만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용하지 못하는 공간을 저이용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치된 공간이냐, 미이용 공간이냐, 저이용 공간이냐에 따라서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유휴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왜 이게 이슈가 되냐면, 이 공간들은 버려져 있거나 쓰이지 않거나 방치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의 가치가. 그러면 그 공간을 시세보다는 조금 더 좀 저렴한 그런 가격으로 확보할 수가 있지 않을까? 거래된 가격이.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한다면, 건물도 마찬가지죠. 오래되고 낡고 못 쓴 건물들, 이런 건물들을 확보해가지고 거기를 탈바꿈 시키면 그 공간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시 재생할 때 이 유휴 공간이라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그런 까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 과정을 거쳐 쇠퇴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을 바로 유휴 공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언론 보도나 방송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공간들인데요. 원도심 내 쇠퇴 지역에서는 산업기능의 이전, 산업체의 이탈 등으로 상권이 쇠퇴하고 건축물이 노후화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물이 비어지는 공실 또는 유휴공간,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유휴공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순천에 여기 보시면은 부읍성이라고 이렇게 예전에 성곽자리 있잖아요. 성곽, 오래된 성곽자리, 성곽 주변에 이제 낡고 못 쓰게 된 건물들이 많이 있던 자리,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재해석해가지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거나, 또 광주 송정역 시장, 마찬가지로 시장 한복판에 이제 버려져 있던 공간들, 사람들이 쓰지 않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잘 쓰이면서 최근에 탈바꿈하면서 도시 재생의 어떤 수단이 되고 주민들한테 이제 애착을 갖는 새로운 공간으로 많이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얘기로 드릴 것 같은데, 송림프라자 부지가 지금 이제 기사도 나오고 저도 뭐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주변에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4,000평 정도 가까이 되는 공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건축 용도는 1종 2종 근생이어가지고 과거에 이제 뭐 했었지만, 어쨌든 용도 지역은 공업 지역이고요. 공업 지역인데 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 그래서 도시 계획적 툴을 적용할 수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가능성 있는 땅인데 현재는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3년에 패션몰로 조성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뭐 한두 개, 몇 개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공실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 부지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여러 명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분할 매각하면서 공장이 되면 어쩌나,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면 어쩌나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땅에 대해서 공원 녹지, 그러니까 동구의 가장 문제가 공원 및 녹지가 부족하고 쓸만한 공원 녹지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 4,000평이라는 땅을 활용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논의를 벌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구청에서는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아마 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3천억인지 이렇게 있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어쨌든 400억이란 뭐 소요되는 이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한 가격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뭐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지 4,000평이라는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 용도를 바꿔보는 방법. 또 요즘 이제 좀 더 세련되게 푸는 방법으로는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라 그래서 거기에 새로 들어올 사람들이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면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4,000평 전체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거기에 일부를 쓰면서 일부를 공원 녹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은 하다. 공업 지역에 공업 용도를 하지 않은 것도 공업 용도를 들여오지 않고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녹지 지역내 커뮤니티 시설 도입, 공원 복합화를 통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뭐 등등 해서 이 공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녹지, 공원 녹지를 확보하면서도 또 원하는 용도를 들여오면서도 비용을 낮추는 방법. 아마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여러분들한테 고민거리가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리를 했었고요. 되도록 제가 바라는 바도 동구의 공원 및 녹지가 워낙 적은 상황이니까 확보를 하되 비용이나 부담을 적게 가져가되 또 거기에 되도록 공원만 덩그랗게 있는 것도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조금 유리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방안들을 다양하게 고민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짧은 시간 동안 고민해본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